제 불길한 예감은 한 번도 비껴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도항구 선배가 나오면 항상 다큐가 예능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김현진의. 이제 표정이 점점 더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예, 끝날 시간이 됐구나. 야, 끝나고 어디 가지? 오프라인 행사의 묘미가 뭐겠습니까? 농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밝아지시는 거 보니까 이제 저희가 끝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 발표, 우리 국토부의 우리 최원영 사무관님 자리 어디 가셨죠? 네. 역시 나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면서도 이렇게 나와 주시는군요. 자, 그 국토교통부의 첨단 물류과라고 아세요? 예전에 있는 물류시설정보과가 이름을 좀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 물류 인프라에 대한 관심도 높고 정보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일 것 같은데요. 첨단 물류과에서 우리 최은영 사무관님이 나오셨어요. 저하고 한 2주 전에 미팅을 했는데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했더니 모시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 오셔가지고 민간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도 좀 나누시고 계획도 좀 공유하고 또 오늘 특별하게 뭐 하나 발표하신다는 이야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좀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손님이고요. 국토교통부의 우리 최은영 사무관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시죠.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첨단물류과 최은영 사무관입니다. 사실 좀 이렇게 큰 자리인지 모르고 왔거든요. 그냥 좀 캐주얼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오기 전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거 눌러보고 깜짝 놀랐어요. 라이브 방송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대한 차분하고 그리고 뭐 사실은 얘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좀 많이 들어보고 좀 얼굴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입니다. 저희 사실 물류하는 부처가 여러 부처가 있잖아요. 저희 국토교통부도 있지만 해양수산부도 있고 산업통상자원부도 있고 또 이렇게 뭐 개별적으로 따지면 뭐 물류의 이렇게 일부분 따지면 농식품부, 뭐 식약처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물류정책관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물류 관련된 부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대표님께 설명해 주셨지만 저희 과는 원래 물류시설 정보과였습니다. 근데 이제 좀 첨단 물류 정책을 조금 주무부처로서 끌고 가보자라는 취지로 몇 년 전에 첨단 물류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첨단 물류과에서 첨단 물류 정책 그리고 물류시설법, 물류정책 기본법 이런 거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3년 2월 20일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작년에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 정부의 경제 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세 가지 분야, 신일상, 신기술, 신시장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다섯 가지의 주요 과제, 그러니까 총 15개의 주요 과제를 이렇게 목표로 삼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차세대 물류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유관 부처가 여러 부처가 있지만 저희 부처가 주보 부처로서 과제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작년 12월에 경제성장 전략을 발표를 했고 그거에 이제 올해 첫 번째 정책으로 2월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희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크게 카드뉴스로 나와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그 발표했던 상정했던 안건 보고서 요약본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분들 보시니까 확실히 좀 사기업 분들 계시니까 좀 PPT도 열심히 이렇게 멋있고 하던데 좀 이 부분은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공무원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일단은 보시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뭐 추진 배경이나 뭐 이런 거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산업에 직접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근데 저희가 진단했을 때 우리 물류 산업은 아직도 조금 국민적인 인식이, 그러니까 시장 규모는 점점 더 커지고 뭐 첨단 기술의 발달로서 점점 더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국내의 물류 산업 수준은 조금
일부 창고의 무인화랄지 뭐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지만 수준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조금 낮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밑에 이제 산업 진단 부분을 보시면 시장 규모는 뭐 21년 기준으로 155조 원, 그리고 종사자 수는 78만 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 선진국 대비 낮은 기술 수준, 그리고 물류 시설의 외곽화, 그리고 과도한 입지 규제 등으로 물류 산업의 허들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좀 AI나 주제가 AI다 보니까 그런 IT 쪽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물류한다고 하면 국민적인 인식이 아직은 조금 기피 시설로 인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있어서 약간 물류 시설이 도시 안에 들어온달지 이런 데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책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축방을 발표한 이유는 좀 규제 개선도 좀 과감하게 하고 유망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좀 체계적으로 산업을 성장시킬 필요가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또 국민 체감도가 높은 로봇이나 뭐 드론, 로봇 그런 거에 대해서 물류 서비스를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조기에 상용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작성을 했습니다. 정책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뭐 전략은 크게 세 개인데요. 가장 큰 목표는 이제 스마트 물류 4.0 구현을 통한 초일류 국가 도약입니다. 초일류 국가라고 하는 게 이제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장 전략의 뭐 키워드 같은 거였는데요. 이제 그런 게 스마트 물류 쪽으로도 우리가 이제 좀 성장을 해보자 이런 목표를 삼았고요. 큰 전략으로 첫 번째는 차세대 물류 서비스를 조기 구현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의 인식을 좀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 기반으로 물류 안전망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차세대 물류 서비스 조기 구현입니다. 배송 로봇 드론 조기 상용화 내용인데요. 약간 목표를 보고 좀 현장에 계신 분들은 허무맹랑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제 같이 목표를 가지고 좀 해야 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저희는 로봇 배송을 26년까지, 그리고 그 로봇 드론 배송을 27년까지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 개발 그리고 사업화를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무인 배송을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뭐 기술 개발, 실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도 좀 구축을 해보면서 좀 물류 차원에서 좀 성장을 시켜보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이제 IT 기업, 플랫폼 기업 등 이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써 있는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것도 있고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요새 모빌리티가 조금 화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UAM이나 뭐 자동차 이런 부분은 좀 민관이 협의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도 올해 작년 말에 모빌리티 자동차 국이라는 게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그 안에 이제 자율차랄지 UAM 도시항공교통과랄지 이런 부분이 다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 이제 첨단 물류과 저는 이제 들어갈 줄 알고 있었는데 안 들어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거기는 좀 민간 협의가 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물류 첨단화를 위해서 민간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하고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를 좀 자주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한 상반기 안에는 발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부분은 이따 나중에 구두로 좀 말미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제도적 기반 조성인데요. 무인 배송 법제화, 그리고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뭐 이런 전반적인 법제도적인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인 배송 법제화 관련해서 생활물류법은 저저번 주인가 교통소위를 통과해서 지금 이제 상임위 통과해서 이제 법사위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능형 로봇법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소위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법제도적인 거는 사실 이제 소위 논의상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시적절함을 인정을 하고 의원들도 뭐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도적인 지원은 좀 국가에서도 좀 이제 차근차근 잘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는 이제 AI 기반 당일 배송 시스템 구축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사실 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생활물류 시장이 커진 것도 있고, 다만 이제 MFC라는 게 도시 안에 좀 적절하게 배치가 돼야지 이제 전국의 초단시간 배송이 가능해지는데, 이게 아직 현실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물류시설법에 MFC를 좀 이렇게 정의를 별도로 설정을 해서 그걸 건축법에 받아서 도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이제 저번 주 3월에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를 통과를 시켰고 아직은 조금 남아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MFC 확충을 위해서 법제도적인 기반을 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이제 도시 안에 이제 기존 노후화된 인프라 공간을 물류도 좀 복합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류센터 첨단화 부분인데요. 이제 낙후된 물류센터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도라는 거를 21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증제도가 지금은 혜택이 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 초기 단계라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좀 지원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상반기 안에 좀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AI 기반 풀필먼트 기술, 무인운반 기술, 뭐 이런 유망 물류 기술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해 이제 뭐 세제 지원이나 뭐 이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 디테일한 내용은 뒤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차세대 물류 기술 구현입니다. 자율주행 화물차, 그리고 지하물류 배송 체계, 이렇게 좀 멀게 느껴지는, 국민들이 봤을 때 멀게 느껴지는 기술도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고요. 자율주행 화물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서 좀 기반을 조성하려고 하고요. 지하물류 배송 체계는 사실 저희가 뭐 R&D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반으로 좀 이렇게 기업들이 사실은 이 부분은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좀 선도적으로 좀 해보고 기업들 의견도 같이 들어보고 좀 그림을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콜드체인 모니터링입니다. 이제 국가 R&D, 지금 물류 R&D라고 저희가 7년짜리 R&D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금액이 1250억입니다. 여기에 이제 콜드체인 관련된 과제가 2개가 있는데, 여기 과제 통해서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개발을 하고, 이거 관련 기술 연구 개발하는 기업에게 세제 지원을 좀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내용이 안 맞는데 별도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좀 전략적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기술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자율차랄지 인공지능이랄지 뭐 그렇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한 지원은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사실 저희가 이거를 스마트 물류 쪽을 넣어보려고 시도를 좀 했었는데 다 탈락되고 하나 들어간 게 콜드체인이 이번에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개정 작업 중이고, 개정이 되게 되면은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들에게 아마 세제 지원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번 해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해보면 좀 세제 지원 혜택을 확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콜드체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스마트 물류 기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가짓수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물류뿐만 아니라 IT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 있으시니까 저희한테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기재부한테 이렇게 이거 쪽 세제 지원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게 올해 업무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민간협의체 구성해서 거기서도 이제 과제로 뽑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략 2번째입니다.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네트워크라고 하면 크게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물류 인프라, 그리고 물류 데이터,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심 지역 안에 물류 거점을 좀 조성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글로벌 물류 기지를 좀 구축하려고 합니다.
네, 도심 안에 사실 이게 도시첨단 물류단지라는 제도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제도가 사실은 생긴 지는 15년도에 생겼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는 구체화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좀 사업이 되려고 하는 군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서울에 뭐 3군데, 청주에 1군데 정도 있는데 이 제도가 아무래도 초기 단계다 보니까 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저희가 필요한 한 거는 제도 개선을 좀 지원을 해보려고 하고요. 도시 인근에는 좀 공공 유휴부지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공동물류,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인프라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동물류 센터를 좀 국가에서 지어주려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물류 센터는 저희가 올해 천안에 하나 준공을 할 예정이고 이제 제주도에도 하나 할 거고 앞으로 30년까지 7개소로 확대하려는 내부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글로벌 물류기지 구축인데요. 이제 항공물류 차원에서도 좀 인천공항 주변에 클러스터를 좀 구축을 하고 이제 안에 화물 처리 시스템도 좀 자동화하고 좀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좀 첨단화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개발제한구역법을 좀 바꿔서 이제 국가산업단지나 국가물류단지 이렇게 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 총량 제외해서 좀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통합 플랫폼인데요. 여기 뒤에는 좀 이제 마지막 페이지라서 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통합 플랫폼 구축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물류 R&D 안에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좀 저희 그 과제 안에는 택배 운송장이랄지 뭐 지금 종이인수증 이런 거를 전자화한달지 이런 다양한 과제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를 조금 표준화를 다는 못하겠지만 표준화할 수 있는 정보는 좀 표준화를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류 정보를 좀 모으고 민간 것도 모을 수 있는 부분에서 좀 같이 모아서 또 개방을 해서 민간이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좀 생태계를 조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물류 안전망 구축인데요. 이게 좀 국민들이 아무래도 물류 시설에 대한 아직 인식이 조금 부정적이다 보니까 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실시간 위치 정보를 활용한 이제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려고 하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DTG 운행 기록 장치를 좀 의무화하는 대상을 조금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안전관리 시스템인데요. 물류시설 주변을 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그리고 좀 생활물류 쪽에서 뭐 택배를 길가에다 대놓고 택배차 주차해놓고 하면 주민들 불편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해외 쪽은 조업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도 좀 같이 보고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이거는 2월에 발표했던 내용이고요. 이거를 바탕으로 하고 또 새로운 게 있으면 저희는 계속 정책적으로 발전을 좀 시킬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물류 쪽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들의 인식이 아직 자율차나 뭐 UAM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첨단 느낌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특히나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뭐 집단 운송 거부 2차례 좀 길게 하면서 인식이 조금 더 좀 그런 쪽 물류하면 약간 화물 택배 이쪽으로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저희 과는 그리고 첨단 쪽인 이미지를 좀 확대해 보려고 하는 게 지금 내부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홍보 같은 것도 좀 강화를 해보려고 하고 저도 사실 물류 쪽에 오고 나서 물류가 뭐지라고 했는데 진짜 물류가 뭔지 모르겠어서 네이버에 물류가 뭐지 하다가 커넥터스를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커넥터스를 알게 됐고 지금 이제 우리 과 직원들이 물류가 뭔지 뭐 AI와 물류와 관계는 뭔지 그리고 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좀 알아보려고 다 같이 가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간 커넥터스 이런 걸 보면 솔직히 한 번에 안 익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토목을 전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류 용어 같은 게 생소한 것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거 하나를 보면서 뭐 단기 속성 과외를 받는 기분으로 이렇게 하나하나를 이렇게 짙게 꾹꾹 눌러 담으면서 읽어보면서 저도 배우는 것도 좀 많이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한테 건의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얼마든지 말씀 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정책을 하려고 할 때 좀 민간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단발성으로 안 하고 저희는 좀 워킹그룹 형태로 길게 가져가 보려고 하니까 좀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아무래도 국토부 첨단물류과에서 오시다 보니까 사무관님한테 뭐 질문이 좀 있으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안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현장에 있는 질문 딱 한두 개 정도만 받으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국토부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 계획이 다 이렇게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그 스마트 물류라고 하는 어려운 숙제를 맡아서 이게 커넥트 여기도 참여해서 공부도 하시고 아주 좋습니다. 우리나라 이 물류의 미래가 좀 밝게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오늘 전체적으로 AI와 물류 뭐 이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적절한 분이 참석했다. 그다음에 2월 달이지만 아주 어려운 작업을 뭐 이거 하루아침에 만든 건 아니었을 테니까 만드느라 고생 많았고요. 그 안에서 제가 좀 아까 우리 여기 전체에서 좀 얘기했던 것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아까 마지막 세션에도 그랬고 뭐 중거 두 번째, 첫 번째도 물류 관련된 데이터의 어떤 수집과 공개, 공동 활용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누가 어떤 물류를 뭐 개인 정보라든지 법적인 것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회사의 쿠팡의 물류 정보를 CJ에 넘겨줄 이유는 없고 CJ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건 기업 비밀이고 아주 중요한 마케팅 정보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전체 이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에도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러한 데이터에 굳이 필요하면 유료화를 하더라도 물류 관련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AI나 쉽게 쓸 수 있도록 가공을 좀 하고 그걸 공동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인프라니까. 또 하나는 지금 마이크로 아까 풀필먼트 센터 MFC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 우체국 얘기가 나왔는데 개인 땅을 강남에 여기 당장 강남대로에다 갈기는 참 어려울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긴 하지만 학교라든지 뭐 그런 어떤 요즘 또 동사무소 흔히 말하는 주민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통폐합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라든지 어떤 공공 또는 국유지나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왜냐하면 물류하시는 분들이 1년, 2년, 3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대체로 보면 새벽에 배송하기 위한 어떤 집화장 또는 저녁에 모으는 그런 어떤 용도라서 그런 하나의 인프라를 해놓으면 그분들이 뭐 서울 도심 또는 최근에 생기는 저쪽에 뭐 용인 그 밑에 무슨 도시죠? 동탄입니다. 송탄이 있는 그쪽에 동탄 뭐 신도시는 아무튼 서울 인근의 도시에 물류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아파트 지역의 소수한 어떤 센터들이 왜냐하면 젊은 사람 아까 분유 얘기가 나왔지만 뭐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은 마지막 많이 이용을 하진 않지만 젊은 분들은 많이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주는 물리적인 마이크로 풀필먼트 센터 같은 경우는 좀 가져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기왕 이렇게 오늘 주제가 AI 쪽이라서 혹시라도 이 지난 2월 달에 했던 작업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내년에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좀 AI나 이런 분야도 조금 내용을 추가를 하면 좀 더 정부 역할을 뭐 물류란 시장이 기본적으로 민간 시장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인프라를 깔아주는 역할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확실히 메타돌스틱스 현재 포럼 회장님이신데요. 전 우전사업 본부장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그 더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 사무관님, 오늘 민간 협의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신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지금 생각나셨죠? 네.
네. 아, 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혼자 앉아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같이 앉아. 민간 협의체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일단은 내부 보고 중인데 다 이제 공감하고 계시고, 이제 제가 기획하고 있는 안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체계로 미래물류 기술 파트, 그리고 인프라 파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미래물류 기술 안에는 뭐 로봇도 있을 수 있고 자율주행 뭐 화물차, 택배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콜드체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인프라 쪽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MFC 쪽 그 도시 안에 복합 물류 모델을 어떻게 좀 도시계획적으로 풀어볼까? 혹은 아니면 뭐 좀 시간 타임 아까 말씀하신 저녁에만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꼭 제도로 아니더라도 어떻게 좀 풀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해서 좀 다양하게 좀 파트를 나눠서 좀 워킹그룹 형태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정부가 한다고 해도 좀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보통 민간 협의체는 딱 누구 어느 기업 들어와서 여기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그 주제에 관심 있는 기업은 언제든지 와서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발족을 할 수 있게끔 내부 안에서 박차를 가해 보겠고요. 그리고 우정사업본부 계셨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 더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또 업무계획 안에 질러놓은 게 있어요. 올해 안에 로봇 배송을 실증을 또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제가 그거 질러놓고 보니까 뭐 여기저기 부처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이제 2월 20일 날 사실 이거를 발표를 했지만, 그러니까 물류 산업 관련된 정책 발표는 기존에도 많이 있었는데 첨단에 초점이 맞춰져서 발표된 거는 사실 이게 처음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이라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처음으로 하고 나니까 기업들이 전화가 되게 많이 오는 거예요. 제 내선 전화로. 어떻게 뭐 참여할 수 있나요? 뭐 저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일단은 뭐 배송 로봇 좀 많이 스타트업도 많이 있고 많이 하고 계시니까 좀 그 실제 아파트를 대상으로 좀 실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 기사에도 이렇게 써주신 거에도 봤는데, 배민 같은 경우는 배민이나 뭐 현대차, 모빈 이런 회사는 이렇게 내부적인 자원이 많아서 안에서 이제 실증을 해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스타트업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말단 배송 로봇 과제 안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이제 뭐 관련된 건설사랄지 뭐 LH 뭐 이렇게 협업을 해서 할 거고요. 그 우정사업본부에서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해서 한번 할 테니까 그게 계속 스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과도 이 업무를 이제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사실 저도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일단은 배우고 싶어서 온 거였고, 많이 이제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안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이 한 분 더 있으시다는 얘기했는데 혹시 짧게 가능하실까요?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좀 다른 주제일 수 있긴 한데,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게 심한 편이고 어떻게 보면 일본을 되게 많이 따라가고 있는데, 일본이 최근에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줄어가지고 4월 초에 일본 우정국이랑 교통성이랑 같이 무인 드론 배송을 시작했거든요. 그런 지역 쪽이나 아니면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인구가 되게 많이 줄고 있는데 그런 거가 혹시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드론 쪽은 저희도 실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론은 사실 도시 안에 이렇게 날려볼 수는 없잖아요. 막 떨어지면은 사고가 크게 나기 때문에 도서상관 위주로 지금 지자체랑 같이 해서 실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드론은 사실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첨단 항공과라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협의체 발족하면서 같이 좀 협업을 좀 디테일하게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하고 물류정책관님하고 커피챗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근데 사실 국토교통부에서 물류는 좀 약간 한 대 맞는 관심 없는 영역이었잖아요. 건설과 교통에 비하면. 근데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많이 좀 달라진 것 같고, 위상도 높아지고, 예, 그것도 과 이름도 바뀌시고, 예,
여하튼 저희의 물류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는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예, 사무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나주시죠. 예, 저 오늘이 4월 5일 식목일이더라고요. 저는 그 노는 날인 줄 알고 행사 날짜 잘못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 저희가 좀 챗GPT 생성형 AI라는 좀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물류와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를 고민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그냥 그런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의 첫 시작이 아닌가 싶고 이 기술이 물류시장을 또 어떻게 발전시키고 또 이 생태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각자의 생각과 또 노력에 의해서 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저희 그 커넥터스 아까 엄지용 대표가 잠깐 안내를 좀 줬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무료 구독 신청 쿠폰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4,900원 아끼셔서 한 달 무료 구독 하시라고 꼭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엄지용 대표가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해야 되나 자괴감이 들 정도로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온라인으로는 한 150분 정도가 뭐 LA에 우리 저 관세청의 최영환 과장님 지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러니까 전국 노래자랑 같네요. 예.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해 주시고 계셔서 그만큼 저희 이 관심에 대한 열정을 좀 느꼈던 것 같고요. 확실히 엔데믹이 오니까 오프라인 이 모임에 대한 네트워킹에 대한 학습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를 준비할 때는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안락하게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자리가 불편하셨더라도 너른 아량으로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비욘드 X는요, 커넥터스 채널 네이버 프리미엄 3,600개 채널 중에 전체 5등입니다. 예, 그만큼 저희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먹고 살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류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이 종사자로서 관계자로서의 어떤 자긍심을 또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는 뭐 이렇게 이커머스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5년 전에는 오늘 딱 보니까 막 건설사, 주유소, 뭐 모빌리티 쪽에 계시는 분들 예, 많이 오셨더라고요. 결국 물류 플레이어들이 또 한 번 바뀌고 있는 그런 게임 체인저의 시대가 다가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고요. 예, 가시는 길 비가 또 오고 있으니까요. 안전하게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행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